벌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내일 11일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내일 기자회견 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100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먼저 성한영 선임 기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뭐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대통령 직무 평가, 이른바 대통령 지지율, 그게 성적표죠. 네. 그래서 매우 괜찮은 편이다. 역대 그 전임자들,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도 아주 괜찮은 성적입니다. 이 갤럽 기준으로 쭉 봐도 지금까지 제일 높았던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금융 실명제, 하나회, 청산, 여러 가지 공직자 재산 공개 엄청나게 몰아붙였죠. 그분이 83%. 오, 83%. 취임 100일에. 지금까지 안 깨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네, 1위. 그 다음에 높았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78%.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떤 반사이익도 좀 본 것 같고요. 2등.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62%로 3위. 대략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60%? 100일 지난 100일. 성적표가. 그 다음에 좀 낮았던 사람이 제일 낮았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꼴찌. 역대 대통령 중에. 이명박 대통령. 그렇군요. 미국산 쇠고기. 네.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 드시면 되고요. 이랬다가 재앙 맞았죠. 네. 100일 성적표가 21%. 네. 이게 꼴찌 기록입니다. 이게 안 깨지고. 윤석열 대통령 28%.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이명박 대통령 기록을 깰 수도 있었는데. 좀 더 열심히 못했다면. 깨지를 못하고. 최악의 기록을 깼죠. 아니, 열심히 했으면 깨졌을 겁니다. 뭐든지 오히려. 열심히 하면 그렇죠. 갉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갤럽 기준으로 63%면 지금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나죠. 아주 괜찮은 맞습니다. 점수입니다. 역대 3위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도 그렇지만은 전 이재명 리더십이 어떤 건지를 국민들에게 선을 보였던 한 100일인 것 같아요. 성원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정치 슬로건 중에 제가 기억하기에 유명한 거는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예전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준비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단 하나의 필승 카드 이런 거였었는데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본선에 못 올라갔죠. 본선에 못 올라가. 하지만 슬로건은 좋았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중에 저는 저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결합을 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재선할 때 그게 보통은 이재명은 합니다로 알고 있는데 실제 슬로건은 성남은 합니다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은 합니다로 할 거냐, 성남은 합니다로 할 거냐로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이재명은 합니다는 너무 좀 건방져 보이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성남은 합니다라고 적었지만 모두가 이재명은 합니다로 읽을 정도로 캐릭터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00일이 그 이재명은 합니다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몇 가지가 딱 보면 이재명은 직접 합니다. 주요 의제를 직접 챙기는 스타일을 회의 공간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신뢰를 쌓는 기간이었던 것 같고요. 국무회의 생중계하면서 특히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드러났죠. 그다음에는 끝까지 합니다. 산재 이 문제 그냥 안 끝날 거거든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뭘 하나를 딱 잡았을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끝내지 않는구나라는 신뢰를 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에서 합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운홀 가고 현장 가고 생기면 그쪽으로 바로 달려가시는 이게 이재명 국정의 리더십이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 외부적으로도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역대 그 어느 상대보다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극악한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이걸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래서 과제, 뒤에도 과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재명은 합니다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이 저는 어쨌든 넘어야 될 과제인 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역대 이제 세 번째 지지율 63%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 기준이고 한국갤럽이 지난 2일에서 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 결과가 국정 지지도 긍정 평가가 63% 이렇게 나온 건데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외교.
외교를 잘했다 18%, 경제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한다 9%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또 KSY에 계시니까 KSY 조사는 안 나왔나요? KSY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나올 때 제가 네. 왜 긴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8, 9일 네. 양일간 조사를 했었는데 54.6% 나왔습니다. 54.6%.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 비해서 한 3%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조사는 조금 올랐고 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교 안보 쪽이 가장 그 지난번에 반전했었던 네. 한 2주 정도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친 그 가장 큰 성과가 네. 한미 정상회담 등등이었는데 전승절 네, 홍러일 열병식. 그 네. 긴장 관계에다가 미국에서 지금 그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들 갑자기 대거 막 구금하고 네네네. 이게 좀 열패감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감소해서 약간 좀 주춤해버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갤럽 조사는 2일에서 4일, 근데 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렇죠. 사실은 대규모 구금이 벌어지기 전에 한 거고 네. 이건 8일에서 9일 예. 좀 차이가 나네요, 시차가. 근데 저는 물론 외교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가 주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발생의 원인이 내부적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건 내부적으로 성취들을 잘 만들어 나가면 이를테면 그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양당 대표 모아서 오찬 회동을 하고 그다음에 개혁 정부 조직 개편이나 찬반이 있지만 네. 그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개혁적인 의지들 성과들을 만들어내면 저는 뭐 그런 방식으로 돌파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현재 상황은 약간 주춤. 그렇지만 네. 어쨌든 100일 되는데 50대 중반, 50% 중반대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확고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뭐 그것만으로도 좀 A 플러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SY 조사를 매주 하시나요? 2주에? 격주로 합니다, 저희는. 격주로 하시나요? 예. 매주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주춤세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한 2, 3주 봐야 되거든요. 예. 이게 왜 아직 이제 오차범위 안쪽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거하고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KSY 거는 2주 뒤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 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예, 이 여론조사 읽을 때 이를테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난주보다 뭐 몇 프로포인트 빠졌다 그 자체를 갖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네. 이 흐름이 한 2, 3주가 계속 빠졌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네. 거다 이렇게 읽는 게 맞고요. 올라갈 때도 1% 올랐다 그러면 뭐 아싸 뭐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그 PK 지역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오늘 7시, 8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네. 거기 보면은 부산 MBC에서 했던 걸로 보면 국정 지지가 이것도 8일, 9일 양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긍정평가가 52.8에 부정평가가 41.4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부산 쪽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 울산 MBC에서도 했었는데 울산은 긍정이 48.9, 부정이 45.0입니다. 경남 50.0에 41.3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부울경이 다 앞서. 그래서 혹시나 이게 튀는 게 아니냐 하지만 부산일보에서도 저희가 또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7일, 8일 일요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긍정평가가 52.4, 부정평가가 40.1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전국 조사에서 이 부분만 떼보는 것보다 각 광역단위별로 800샘플 이상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러네요. 정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PK 지역에서 이게 괜찮다. TK 지역은 어쩔 수 없이 대구 경북은 또 가지고 있는 워낙 정치적 기반들이 있으니까 PK가 사실은 정치적인 지금 이게 변동의 거의 바로미터처럼 이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지표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산, 경남 사는 분들도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전체 여론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민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당황할 거는 뭐냐면은 이 조사 결과를 쭉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 후보들은 지금 너무 선명하지 않으니까 네. 자, 어느 당 후보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냐 이걸 딱 물어봤을 부산시장 때 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네.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2.7, 국민의힘 후보가 42.6 나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와. 뭐 거의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지고의 유의미함은 그렇게 없지만 오차범위 내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붙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다음에 울산하고 경남은 다소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38.2 울산입니다. 국민의힘은 44.8.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39.4, 국민의힘은 44.2.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PK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여론 흐름이라는 거 저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PK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전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된 이후로 사실은 지금 양당은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탄핵 정국 거치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엊그제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나서 회동을 할 때도 뭐 악수를 권하기도 하고 통합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에게는 통합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들이고 네. 여야의 협조를 받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나 뭐 일정이라는 걸 잘 해 나가시는데 근데 이게 뭐 현재 여야의 문제라기보다 워낙에 뭐 유튜브 등등에서 갈등의 골이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고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갈등의 골을 기회 요인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되신 분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방식이 갈등을 만들어서 돌파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치에 지금 제일 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과제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치를 부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메시지 톤이나 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클릭을 좀 다르게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앞으로도 생각이 좀 더 듭니다. 통합적으로 네. 가야 된다. 네. 통합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월요일에 여야 대표 이렇게 악수 시켰잖아요. 네. 사람하고 악수도 안 한다는 대표를 이쪽을 사람을 만들어드린.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아니 일단 마늘 좀 덜 먹었나? 그러니까요. 그날은 좋았는데 네. 이제 화요일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내란 정당 해산까지 하면서 왜 저렇게 좀 강하게 하지? 네, 하루 만에. 이렇게 했고 오늘 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내일 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또 다시 국민통합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인기를 올려주기 위한 여야 대표들이 일부러 좀 연출을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이렇게 좀 띄워주기 위해서. 비교해주기 네, 위해서. 그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네. 좀 뭔가 좀 엇박자가 좀 있어요. 그냥 그런 건 좀 걱정인데 어쨌든 이 국정의 최종 책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주 굉장히 잘 했고요. 네. 또 내일 기자회견도 그렇게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통합 얘기했는데 이제 소통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 생중계도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소통 차원이었던 것 같고 기자회견도 벌써 이제 100일인데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거잖아요. 이 소통의 추진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뭐 대체로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소통을 굉장히 다각도로 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뭐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국무회의 공개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네. 그런 토론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이제 이재명 스타일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역할을 생각하면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만 좀 너무 스타로 부각이 되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렇게 부려먹고 총리도 좀 돋보이게 하고 장관들도 돋보이게 하고
이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재명 본인이 이제 앞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시스템 부분으로 좀 맞습니다. 이제 보여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저는 변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집권 초반에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는 어쨌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취지는 또 한편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소통이라는 측면을 보면 잘하고 계시죠. 넘치도록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가장 잘하는 방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약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성은 기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방식과 네. 대통령으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외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기초자치단체, 특히 성남시장일 때 노변장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저도 같이 사업을 기획을 했었는데 네. 동별로 가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그걸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 같은 네. 겁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과의 스킨십 자체가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그 시민들의 이야기 들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국가적 차원까지 가버리면 국민들과의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건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인 거고 네.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통을 한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되 실제적으로는 되게 추상화되고 상징화된 구체적인 정책과 네. 큰 로드맵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통찰을 가지고 사실 네.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지역별 하나를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나중에 확인했을 때 이게 약간의 다른 변동사항이 생길 위험 요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형식, 그 다음에 국무회의 공개라고 하는 그 형식, 네. 이게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필요할 때 쓰는 카드인 거지. 네. 뭐 카드라는 표현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전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예전처럼 그걸 목적화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걸 해소하려고 하면 좀 안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는 국가 단위의 문제는 굉장히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게 기초단체장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누가 이게 사실은 말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 중재를 잘하는 정치인 출신 네. 국정 책임자들을 시켜서 이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진짜 원인이 뭔지 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좀 해법까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당 대표를 했고 또 국회의원을 뭐 짧게 했지만 어쨌든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달라요.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의 쇼핑몰에서 강원도 정선 임계산에 알이 꽉 찬 쫀득쫀득한 미백 찰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진공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5분만 돌려주시면 갓 삶은 옥수수 그 맛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찰옥수수 3개씩 들어있는 진공팩이 7팩, 총 21개 옥수수가 3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니 국회의원들은 왜 사고방식이 이러냐고 좀 투덜투덜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적응력이 워낙 빠르니까 네. 국회의원도 하고 상임위도 들어가서 해보고 또 당대표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느렸군요. 뭐 핵심은 느리다구나.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느릿느릿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정을 이끌어갈 때도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깊이 있는 통찰, 성찰 뭐 이런 것들. 저는 한미 정상회담 해주셨으면 준비할 때 네.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리액션을 하지 않고 결과로 딱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 뭐
이가 흔들릴 정도 그 정도로 준비하는 과정을 보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결과나 나중에 보면 그 진정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좀 이제 톤앤 매너를 대통령에 맞게 딱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딱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거 하나만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달라 한마디씩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이제 최근에 인사수석을 새로 임명했더라고요. 저는 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은 결국 인사고요. 인사 그동안 이제 약간 감점 요인이 인사에서 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 제가 뭐 비판적인 칼럼도 쓰고 또 제가 비판했더니 누군 또 저를 비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뭐 괜찮아요. 뭐 그런 건 괜찮고 그런데 어쨌든 정권을 100일만 잡는 게 아니거든요. 5년 맞아요. 동안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성실성, 뭐 이빨이 흔들려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역시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가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금 물론 장관을 잘하면 5년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2기, 3기 내가 또 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인사에 관한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반복된 이야기인데 성남시장 일대 언론에서 질문을 받거나 이럴 때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던 이야기 그겁니다. 왜 그렇게 설치냐, 왜 그렇게 튀냐 네. 이렇게 물으니까 네. 성남시장이 왜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냐. 네,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죠. 그리고 되게 물론 아주 의미 있게 답변을 하지만 약간 가볍게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게 네. 성남시장은 벼룩이다. 뛰어야 보이지. 네. 내가 코끼리가 되면 벼룩처럼 뛰겠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되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그때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정치적 존재감이 없이 네. 이 정치적인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코끼리가 됐어요. 네, 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저는 국민들의 위무를 위해서 코끼리도 벼룩처럼 한 번씩 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끌어내는 최고의 리더로서의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들 점점 예전에 이재명을 극복해 나가고 벼룩처럼 뛰지 말아라. 큰일 났네. 그래서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격에 맞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좀 잘 제일 중요할 것 지켜나갔으면 같습니다.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